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0월 22일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토트넘이 웨스트햄을 4대1로 박살내는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정말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손흥민 선수는 자신이 충분히 휴식하고 돌아온다면은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토트넘이 웨스트햄을 4대1로 박살내 버렸는데 비카리오가 비평가들을 비판했다는 소식과,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메디슨이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아웃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영국 현지에서는 다양한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 사람들은 메디슨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지만 영국 사람들은 메디슨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굳이 손흥민 선수를 욕하면서 메디슨을 감싸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엔제 감독이 메디슨을 빼고 웨스트햄을 4대1로 박살내자 분위기가 반전이 되었고 이제 메디슨을 벤치에 두어야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 상당히 재밌는 내용으로 꽉꽉 담았는데요.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현재 모든 유튜브 채널들이 평균적으로 모든 알림을 설정한 구독자가 10%에서 30%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조금 많이 들었는데 20%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구독 중인데 모든 알림 시청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에 해당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구독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고민하지 마시고 구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채널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소식은 토트넘의 세 번째 부주장이라고 할 수 있죠. 비카리오가 비평가들을 조롱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해당 소식은 스퍼스 웹을 통해서 전해졌고 토트넘의 비카리오 키퍼는 최신 소셜미디어 게시물로 비평가들을 조롱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비카리오는 이번 주 소셜미디어에서 비평가들을 상대로 약간의 재미를 보고 있다. 이 게시물은 비카리오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의 중심에 서게 된 바로 그 순간 의심스럽게 등장했다 라면서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비카리오는 토트넘의 큰 자산이다. 비카리오가 토트넘에서 환상적인 영입이라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골키퍼로서 뛰어난 슛 차단 능력과 그리고 뒤에서 플레이하는 비카리오의 능력은 엔제 감독의 선수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비카리오는 또한 경기장에서 타고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손흥민, 로메로, 메디슨과 함께 클럽의 리더십 그룹에 합류했다 라면서 비카리오가 세 번째 부주장이 되었다고 소개를 하면서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카리오는 비평가들을 조롱했다. 그러나 지난 몇 달 동안 비카리오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펀칭을 하지 못한다면서 그 약점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비평가들의 비판을 받았다. 많은 전문가들은 28살의 비카리오가 박스로 크로스턴을 보낼 때 더 강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비카리오를 조롱했는데 웨스트햄과 승리 후에 최근 인스타 게시물에서 비카리오는 자신을 향한 비평가들의 비판을 조롱했다. 비카리오는 인스타 스토리에서 체육관에서 핵심 근력 운동을 하는 자신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더 강해질게요 친구들, 이런 문구를 달면서 자신을 비판한 비평가들을 조롱한 비카리오였다 하면서 비카리오가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거든요. 세트피스에서 뭐하냐, 왜 이렇게 말랐냐, 더 강력해져서 펀칭을 제대로 해야 된다 라고 비판을 받았던 비카리오였는데 이번에 웨스트햄을 상대로 4대1로 승리한 경기에서 경기가 끝난 후에 이렇게 비카리오는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을 인스타 스토리에 게시를 하고 앞으로 더 강해질게요 친구들, 이렇게 문구를 달면서 그래 더 비판해봐 이것들아 라면서 멘탈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비카리오였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축구 선수들은 비판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그릇을 알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멘탈이 약하고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비판을 받았을 때 멘탈이 깨지면서 무너지게 되는데, 멘탈이 강하고 그릇이 큰 사람들은 비판을 받을수록 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카리오는 멘탈이 강했고 그릇이 크다는 것을 이번에 비평가들을 조롱하면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수많은 비판 댓글 욕을 먹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왜냐고요? 저도 멘탈이 강하고 그릇이 큰 사람이니까 말이죠. 더 비판해주세요. 신경도 안 쓰니까요. 여하튼 손흥민, 비카리오, 제자르는 멘탈과 그릇이 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비카리오, 제자르의 멘탈이 강하고 그릇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메디슨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메디슨이 어떻게 비판을 받고 있는지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소식은 최근에 셉세비가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셉세비가 지난 시즌까지는 오른쪽 윙으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시즌부터는 미드필더로 나오면서 정말 각성해 버렸고 포텐이 터져 버렸고 그러면서 너무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셉세비가 너무 잘해서 메디슨이 벤치에 가도 된다 라는 기사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해당 소식은 스포츠 웹을 통해서 전해졌고, 셉세비는 상대 팀들이 자신을 막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공개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셉세비는 상대 팀이 셉세비가 새로운 포지션으로 뛰고 있는데 그 역할을 막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 통찰력을 제공했다. 셉세비는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지금까지 훌륭한 폼을 보여주었다 하면서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 살펴보면 셉세비는 이제 풀타임으로 8번 롤 미들로 뛰고 있다. 셉세비가 8번 롤 역할, 그러니까 박스 투 박스 미드필드로 역할로 옮겨간 이후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셉세비는 이 포지션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앞으로는 윙어로 자주 출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겠다. 24세의 셉세비는 이제 경기에서 더 많은 부분에 참여하면서 중앙에서 토트넘의 창의적인 중심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세 없이 달리면서 끊임없이 상대팀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하면서 셉세비가 최근에 미들로 바뀌면서 너무 잘해주고 있다면서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셉세비는 자신을 막기 어려운 이유를 밝혔다. 셉세비는 새로운 역할이 주는 자유를 확실히 즐기고 있는 듯하다. 셉세비는 경기의 모든 단계에서 참여하고 있고 경기장 곳곳에서 공을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토트넘의 스타 셉세비는 그가 경기장을 자유롭게 누빌 수 있기 때문에 상대 선수가 자신을 효과적으로 막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셉세비는 8번 롤 미드필더,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로 출전했을 때 누리는 자유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셉세비는 스퍼스 플레이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 팀들은 저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본능에 따라서 제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자유롭고 모든 경기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 자유를 얻었습니다. 팀원들은 저를 믿고 감독님도 저를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플레이할 때 이게 저의 적합한 포지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본능이고 저는 수비수들을 온갖 방법으로 부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셉세비는요, 지금 미드필더로 뛰고 있는데 자신이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면서 나 자신도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팀 수비수들이 자신을 막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셉세비였습니다. 와, 확실히 셉세비가요, 엔젤 감독이 미드필더로 배치하고 나서 정말 미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메디슨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메디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몸싸움이 약하고 약간 좀 양아치 기질이 있잖아요. 조금 열심히 뛰지 않고 이번 경기에서 골 넣고 다트 세레모니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야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셉세비는 미드필더로 이동하고 나서 정말 미친듯이 돌아다니면서 미들에서 토트넘에게 활력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디슨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고, 셉셉이도 메디슨처럼 키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디슨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셉셉이가 자신을 막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밝히자 스포츠 웹은 코멘트하기를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이 소식은 메디슨에게 좋은 소식일까? 메디슨과 셉셉이가 함께 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이제 셉셉이가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에서 메디슨보다 앞서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면서 지금 셉셉이가 메디슨보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더 잘한다 라고 코멘트하는 스포츠 웹이었고, 엔제 감독이 만약 지난 시즌 시스템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다면 셉셉이가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선발로 나설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라면서 메디슨은 벤치로 간다고 소식을 전한 스포츠 웹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 제가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미드필더 구성을 바꿨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여기 하나 두고요, 그리고 2명의 공격적인 미드필더를 두면서 공격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엔제 감독이 워낙 공격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는 축구 감독이기 때문에 자신의 철학을 어떻게 보면 더 발전시켜서 더 공격적으로 해, 우리는 그냥 라인 올리고 계속 공격할 거야, 근데 미드필더에 2명의 공격적인 미드필더를 배치하면 더 효과가 나겠지 하면서 이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넣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메디슨과 셉셉이를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스포츠 앱은 뭐라고 코멘트를 했느냐, 이 부분이죠. 만약에 엔제 감독이 지난 시즌과 같이 2명의 미드필더를 3선에 두고 1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둔다면은 셉셉이가 메디슨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셉셉이가 선발, 메디슨은 벤치다 라고 코멘트하는 스포츠 웹이었습니다. 와, 지금 이렇게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메디슨을 빼고 후반전에 45분을 뛴 결과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도 살아났고 파페사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메디슨이 그만큼 필요하지 않은 선수라는 것을 깨달은 토트넘 전문 매체 스포츠 웹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와, 그리고 메디슨에 대한 비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메디슨을 벤치에 앉혀야 한다고 전문가가 이야기를 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스포츠 웹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영국 축구 전문가가 토트넘의 부주장 메디슨이 팀에서 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어떤 전문가였냐고요? 카스 카리노라고 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이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였냐면은 이 사람이 현재 62년생으로 62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첼시, 에스턴 빌라에서 뛴 적이 있는 영국 축구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스 카리노가 메디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스 카리노는 토트넘의 부주장 중에 한 명이 경기에서 더 많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토트넘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라면서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 살펴보면 메디슨은 웨스트햄과 경기에서 하프타임에 빠른 교체가 되었다. 메디슨은 시즌을 나쁘게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토트넘이 경기장 중앙에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메디슨의 성적은 그가 1순위 미드필더로 남기 위해서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어쨌든 카스 카리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라면서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흥미롭게 시작이 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슨이 다시 한번 잉글랜드 국가대표에 선발되지 못하면서 메디슨은 주말 내내 경쟁적인 축구를 하지 못했고 이번 경기에 다시 한번 경기를 뛰게 되면서 기뻐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가 웨스트햄과 경기에서 전반전에 충분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27세의 메디슨은 토트넘의 첫 번째 골 장면에서 셉셉이에게 도움을 기록했지만
웨스트햄 선수들이 메디슨에게 중앙에서 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었을 때 메디슨의 활약이 최고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평균적인 수준을 보여주었다. 메디슨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파페사르가 그를 대신해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토트넘 미드필더 진영에서 더 많은 에너지와 통제력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그리고 파페사르는 손흥민에게 훌륭한 패스를 전달해서 토트넘의 4번째 골에 도움을 기록했다. 사르는 경기장에 있던 동안 메디슨보다 더 많은 활동량을 보였고 더 많은 스프린트를 보여주었고 더 많은 집중적인 달리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메디슨보다 더 많은 몸싸움 경험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파페사르가 메디슨보다 더 잘한 것은 이 영국인 메디슨에게 좋은 징조가 아닐 것이다 하면서 이제 메디슨을 까기 직전에 메디슨이 어떤 상황이었다고 정확하게 내용을 인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카스카리노라는 전문가의 말이 시작이 됩니다. 카스카리노는 메디슨이 선발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카스카리노는 썬데이 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웨스트햄과 경기에서 메디슨이 보여준 활약을 비판하면서 특히 메디슨의 활동량과 박스 안에서의 나쁜 볼 처리에 대해서 메디슨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 하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메디슨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카스카리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엔제 감독이 큰 결정을 내리고 하프타임에 메디슨을 빼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브라이튼 경기에서 참사를 당한 토트넘이었는데 그 참사 이후에 모든 선수들에게 그들의 자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메디슨을 전반전에 뺀 것은 브라이튼과 경기에서 2대0으로 앞서고 있다가 3대2로 패배했잖아요. 그래서 엔제 감독이 빡치면서 누구도 선발 보장 없어 라면서 메디슨을 뺨으로써 그런 경고를 보여줬다고 이야기를 하는 카스카리노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가 보면은 메디슨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작년에 큰 영입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메디슨이 이런 빠른 교체 타이밍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는데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엔제 감독은 상황을 관리할 수 있지만 메디슨 입장에서 보면은 그의 전달과 작업 속도에 대해서 메디슨은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 카스카리노였는데요. 메디슨은 더 이상 유망하고 젊은 선수가 아닙니다. 메디슨은 다음 달에 28살이 되는데 경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더욱 부각시켜야 합니다. 메디슨은 현재 잉글랜드 국가대표 스쿼드에서 제외가 되었고 토트넘에서 선발로 나설 자리는 더 이상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엔제 감독이 메디슨을 빨리 교체한 것은 브라이튼과 경기 이후에 선수들에 대해 주는 경고이고, 그리고 메디슨이 엔제 감독의 빠른 교체에 대해서 수긍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메디슨 영국 사람인 건 알겠는데 언제까지 메디슨이 유망하고 젊은 선수 아니잖아? 다음 달에 메디슨 28살 된단 말이야. 근데 언제까지 영국 사람이라고 빨아줄 거야. 심지어 메디슨 잉글랜드 국대도 못 들어갔잖아. 언제까지 메디슨 빨아줘야 되냐고 하면서 메디슨에게 더 이상 선발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카스카리노였습니다. 와, 정말 상황이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카스카리노라는 사람의 국적은 어디일까요? 바로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남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영국 사람조차 메디슨에게 더 이상 선발이 보장될 수 없다, 벤치로 가는 것이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메디슨의 입지는 이번 경기 이후에 상당히 좁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메디슨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메디슨을 좋아하는데요. 저는 메디슨이 지난 시즌 초반에 토트넘이 10경기 무패를 기록했을 때의 폼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사람은 바뀌지가 않잖아요. 메디슨이 조금 야리야리하면서 조금 여리여리하죠. 조금 왜소하고 몸싸움 능력도 떨어지면서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뉴캐슬과 경기에서 패배한 것은 메디슨이 뉴캐슬의 미드필더에게 벗겨지면서 키패스를 넣는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드디어 영국 사람이 메디슨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카스카리노가 메디슨을 저격하자 스퍼스 웹은 코멘트하기를 메디슨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셉세비가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그의 순위는 메디슨보다 훨씬 앞서갈 것이고, 그리고 파페사로와 비스마도 둘 다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음 리그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할 자격이 있어 보인다. 메디슨은 리그에서 8경기 출장해서 2골 3도움을 기록하면서 좋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축구에는 통계 이상의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메디슨은 충분히 일관적이지 못했다. 토트넘에서 계속 선발로 출전하고 싶다면 메디슨은 경기장에 나와서 매 경기 귀중한 기여를 하고 팀을 더 좋게 만드는데 일조해야 할 것이다 라면서 스퍼스 웹도 메디슨을 손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와, 상황이 정말 재미있게 흘러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 스포츠 웹도 메디슨을 항상 커버 쳐주는 매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메디슨이 못하잖아요. 솔직히 프리미어 리그 빡세단 말이에요. 선수가 선수 한 명의 몫을 해주는 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고, 최소한 2명의 몫을 해줘야지 토트넘이 리그 우승도 할 수 있고 뭐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메디슨 이거는 뭐 선수 한 명의 몫을 간신히 보여주거나 잠깐 반짝이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수비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드디어 영국 매체 스퍼스 웹도, 토트넘 전문 매체 스퍼스 웹도 메디슨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메디슨이 벤치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영국 현지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웨스트햄을 상대로 웨스트햄을 박살내 버리고 나서 비카리오의 재밌는 소식, 그리고 메디슨이 정말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영국 사람인 카스 카리노라는 전문가가 메디슨 벤치가 맞다라고 비판했다는 소식 다 종합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또 흥미로운 소스들을 제가 많이 찾아놨거든요. 이제 조금 쉬다가 바로 영상 제작해서 올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르의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